학개론 10분 정리입니다. 학개론 10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함정에 속아 우는 수강생 베이베 10분 정리. 오늘 감정평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함께 10분 정리 꼼꼼하게 보도록 하시죠. 감정평가의 규칙 5조부터 시작합니다. 시간가치 정의입니다. 5가지 포인트였죠. 시간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방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게 시장가치의 정의. 몇 조에 나와 있다? 정의는 항상 몇 조죠? 2조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장가치는 여기에서 5조를 만나죠. 자, 5조 시장가치 기준원칙. 감정평가액은 무엇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예,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 언제? 2번과 3번 경우만 검토하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검토하지 않는다.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얘는 검토하지 않는다. 법대로 하면 검토 안 합니다. 법대로 했는데 왜 합리성, 적법성을 가치의 성격 특징을 검토합니까? 검토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때는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끝. 요거 쉽겠죠? 당연한 이야기. 자, 이제 5조 지나서 6조.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사법상 제한 있다 없다? 사법상 제약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제약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원칙은 현황 기준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까? 있죠. 뭐다? 조건부 평가. 조건을 붙이실 수 있다. 근데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도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죠. 언제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랑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토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법대로 하면 검토 안 해도 됩니다. 됐죠. 5조와 6조였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요. 7조 감정평가는 각각 해라. 개별로 해라. 근데 일괄로 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할 때.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언제? 가치를 달리할 때.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합리적인 목적이나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쵸? 보상 평가 받는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 분평가하고요. 같은 물건이라도 얼마? 오른쪽은 100만원, 왼쪽은 50만원일 때. 이거 써드릴게요. 100만원. 이거 얼마? 100만원. 왼쪽은 얼마? 50만원일 때는 구분평가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감정평가 가격과 가치입니다.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빰빠밤. 그래서 가격은 남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해 놓은 거예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죠. 죽은 적 무슨 많은가? 현재값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총 3단계를 거치는 거죠. 형성 요인 체크. 형성 요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계속 시장 가치라고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가치 배웠다고 해서 마구 쓰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가치 발생 요인은 4가지죠. 발걸음 기억나시죠? 유유히 발걸음. 양말은 뛰지 않습니다.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저성, 상호, 결합하여 동시 발생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효용은 주택은 쾌적하니, 상가는 수익성이 나오니, 공업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잘 나오니 그 뜻입니다. 유효수요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다.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총 3단계로 만들어지는 거고, 가치의 원칙, 모든 원칙 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적합은 외부 경제적 감가, 균형은 내부 경제적 감가, 변동은 시점, 예측은 장래. 기여의 원칙과 5번, 2번 묶어줘야 되겠죠?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 협, 주가 투자 판정, 입체 토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의 합이 아닙니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기여도의 합이다. 주가 투자할 때 돈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 수익 체증 체감 법칙은 건물 쌓아 올리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가 투자할지 우리 공사비 더 들여서 4층 5층 지을지 안 지을지 고민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가 투자 판정의 두 가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자, 남는 수익은 어디에다 배분한다? 토지에다가 배분한다. 자녀는 어디에? 토지에 귀속된다.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에 다 주고 남는 것들 어디에? 토지에 귀속된다. 자녀는 어디에? 토지에 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원칙, 효용이 같으면 싼 거,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높은 것 고르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로서 최유효 유형이 있는데요. 최유효 유형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 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5조 시장가치, 6조 현황기준, 7조 개별물건, 8조 절차, 9조 기본상의 확정, 11조 방식, 12조 시산가액인데, 감정평가에서 규칙에서 어떤 부분을 봐도 최유효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체크해주세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 나머지 됐습니다. 자, 선행분석과 후행분석, 지역분석은 먼저 하고 크게 보세요. 표준적이용, 가격, 수준, 경제감가, 외부, 적합의 원칙, 그리고 대상까지 중요합니다. 무슨 동? 지역분석은 인, 유, 동을 지역분석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먼저 하는 거 지역분석, 표준적이용 지역분석,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 지역분석, 무슨 동에서? 인유동에서. 무슨 감가? 경제감가. 외부니까 적합의 원칙과 관련 끼겠죠. 개별은 후행이고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합니다. 최유효 이용, 그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가격 9억 5,200만원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경제감가, 내부 균형의 원칙, 대상부동산입니다. 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동일수권, 이게 정의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분석 대상과 정의 몇 조? 규칙 2조에 나옵니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유사지역은 속하지 아니하지만 인근지역과 유사하다. 동일수권은 대체 경쟁가격이 성립하고 수요공급관계 아니에요. 수요공급 아닙니다. 아니고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무슨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이게 기초이론이었습니다. 자, 3방식 넘어오시죠. 제가 다 써뒀어요.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 방식은 두 가지 포인트 반드시 나오니까 체크해 주고요.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건 적산가액, 제조자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주시고요. 적산 입력 구하는 거는 초대가 필요합니다. 초대 곱하고 필요경비 더하고. 그렇죠? 거래사 비교법은 거래사 곱하기 사시가 하시면 되겠죠. 거래사 곱하기 뭐? 사시가. 임대사 곱하기 사시가. 그쵸? 근데 12조 시상가액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뭐다? BCG 계급,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요인. 뭐가 없다? 사정보정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정보정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익환원법은 순환하시면 되겠네요. 환원 이유는 지문에서 줍니다. 순수익은 영업현금흐름으로 구하세요. 가공기, 유형수, 부세형세. 아시겠죠? 환원 이유를 지문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계산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는 토지기 곱하고 건물은 건물기 곱해서 더하는 경우, 저부대 곱해서 구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환원 이유 쉽게 구하려면 순수익에서 수익 가액으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수익 더하기 필요적용비는 수익 임료였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14조부터 24조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자, 건건, 항선소 기억나시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모님 원가법을 하는 겁니다.
거래사의 비교법입니다. 일산 무슨 동? 과자동. 됐죠? 그래서 두 가지는 임대사례 토지됐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업권, 광업재산, 공정재산, 특허, 실용신한, 상표 등등등, 기업가치 등등등 뭐다? 각종 무형 자산들은 수익환원법 쓴다고요. 무형 자산들. 그쵸?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2조 요건 아까 읽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2조는 정의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쭉 넘어오시고. 자,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제조단가에서 감가누계 뺀다. 제조단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 더해서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산정방법 세 가지인데 지수법은 100분의 기준 시점 구하는 거고요. 변동조합법은 상승률 R, 기간 N 나오는 겁니다. 제곱미터상은 반드시 뭘로 나온다? 연면적으로 나눠주세요. 별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단가를 구하시고요. 그 제조단가를 다시 이용해서 어떻게? 감가순액 구해야 되겠죠. 체크해주세요. 쭉 넘어오세요. 감가순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정액법이 가장 자주 나오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방법은 아까 계산해놓은 제조단가에서 잔내경,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해서 감가순액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조단가 계산하고 한 번 더 써먹는 거야. 뭐 할 때? 감가순액 구할 때. 아시겠죠? 제조단가 계산한 거 감가순액에서 한 번 더 써먹는다. 잔내경 아시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산가액 제조단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쓰인다. 그렇죠? 제조단가 빼기 감가순액인데 감가순액 구할 때도 한 번 더 쓴다 라는 겁니다. 체크해주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사례비교법은 안 어렵죠? 사례 곱하기 뭐가? 사시가 하시면 됩니다. 됐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평균 공시지가에서 시지 개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거래사례 정상화 시킬 때는 대상 부동산 어디에? 위에. 사례 부동산 어디에? 아래에. 대상 부동산 위에. 사례 부동산 아래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익가액은 순환합니다. 끝. 수익가액은 순환합니다. 환원 이율은 순가격입니다. 됐죠? 요 어디 바꿀 수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위에 가만히 있어요. 환원이율은 순수익 나누기 가격, 총투자액. 요게 수익가액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주세요. 그렇죠? 순수익 어떻게 구합니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영업, 현금 흐름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빼고 기타 소도하고 영업기금 빼시면 됩니다. 환원율 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체크하면 순수익 나누기 가격, 저부대 체크, 저당상수 줍니다. 대부비율 LTV 구하시면 되고요. 부채 감당률 별표 하나 해주세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율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수익가액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가능총수에서 공시 빼고 영업기금비 빼면 뭐 나오죠? 순영업소 나오죠? 그 순영소득에서 환원이율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가액 구하는 방법 쉽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표준. 누가? 국장이. 공동도 뭐다? 국장이 합니다. 왜? 표준이니까. 개별은 누가? 시군 구청장이. 공시 기준은 1월 1일이고요. 공시일은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시 기준일이 본인들이 언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고요. 조사한다고요. 공시일 인터넷에 올리는 글 올리는 날이 언제라고요? 2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리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표현지 공시지가의 활용. 표현지만 보시면 되겠죠? 표현지 공시지가의 활용. 그쵸? 거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산정. 거기 정산. 거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지가 산정, 거기 정산. 표준지 공시지가 거기 정산해주세요. 됐죠? 거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개별 토지 지가 산정 할 때 씁니다. 개별은 세금 내는 거예요. 개별은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준은 언제나 뭐다? 개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표준은 언제나 뭐라고요? 개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주세요. 개별은 세금 내세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표준지는 땅이죠? 집원, 단위면적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인데 잘 보세요. 집이지 집. 어디다 써먹을 건데? 얼만큼 올릴 건데? 어떤 구조인데? 언제 사용 승인 받았니? 임시사용 포함합니다. 대지면적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가격은 제곱미터당 이렇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다? 그냥 원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럼 무슨 면적? 대지면적. 왜?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면적. 아시겠죠?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어디다 써먹을 건데? 얼마나 올릴 건데? 사용 승인 언제 받았는데?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표준주택 공시지가 공시사항에다가 집원 가격, 대지면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주세요. 자, 이 시청 어렵지 않아요? 표준 누구? 국장에게. 표준 누구? 국장에게. 공동은 누구? 국장에게. 교수님, 공동이 왜 국장입니까? 여러분들, 단독주택이 많아요? 공동주택이 많아요?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 이상. 아시겠죠? 그러다 국장에게, 언제? 국장에게. 국장이 갑니다. 개별은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한테. 개별은 누구에게? 시군구. 이런 개별 시군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봐봐. 공식 기준일이에요? 공시일이에요? 공식 기준일은 1월 1일이라고. 알바예요? 알바가 아니야? 알바가 아니에요. 글 올린 날이 언젠데요? 공시일이라고. 표준 언제? 2월 말까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봐봐. 공시일로부터 30일에. 공시일로부터 30일. 공시일 30일. 공시일 30일. 공시일 30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무슨 기준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공시일이 언제냐고요? 2월 말, 5월 30일이 이런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일은 언제라고요? 글 올린 날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10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알짜 그리고 기본서 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업 듣는 동안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힘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힘든 것이 나중에 큰 보람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아시겠죠? 기본서 듣느라 그리고 알짜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될 겁니다. 언제까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그날 시험장에서 나오셨을 때 와, 합격했구나. 그 감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기본서 알짜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